네, 화학공정제어 구조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중간고사 풀이 한번 해주고요. 채점 기준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1에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쉽게 한번 내서 이제 학생들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보려고 했던 문제고요. 1번은 뭐 오차의 정의, 기호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냥 설정치에서 측정치를 뺀 거죠. 그러니까 뭐 측정치 마이너스 뭐 아니죠. 설정치 마이너스 측정치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PI 제어기는 P 제어기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한글과 영어로 쓰시오. 네. 잔류 오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잔류 오차. 그리고 영어로는 offset입니다. offset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3번 제어 출력 계산식이 다음과 같은 제어기를 무엇이라 하는지 한글 그리고 영어 약자 모두 쓰시오. PI 제어기죠. 그러니까 한글로는 비례 적분 제어기, 영어로는 PI 제어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 센서의 출력을 제어기의 입력으로 전환하는 전환기에서 온도의 범위가 300에서 400켈빈이고 출력의 범위가 4에서 20mA예요. 자, 그러면 제로와 스페인은 각각 얼마냐는 거죠. 제로라는 얘기는 출력이 가장 낮을 때의 그 입력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켈빈이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스팬인데 그건 뭐 100켈빈이죠. 그러니까 뭐 300켈빈, 뭐 100켈빈 이렇게 써도 되고 300, 100 이렇게만 써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득과 시간 상수가 각각 1인 액체 저장 탱크 A, 이득과 시간 상수가 각각 5인 액체 저장 탱크 B가 있어요. 각각 1차 공정이고요. 입력 변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단위 계산 입력에 대한 두 탱크의 응답 특성의 차이를 쓰시오. A를 기준으로 B의 응답이 어떻게 다른지 20자 이내로 기술. 그러니까 이제 글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득이 5배라는 얘기는 이제 정상 상태 변화량이 5배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5배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뭐 그 크기 자체가 정상 상태의 변화량이 크다 또는 뭐 출력 변수가 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인정하겠습니다. 시간 상수가 5배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동일한 응답의 수준에 이르는데 시간이 5배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응답이 느리다라는 표현, 뭐 5배 느리다, 뭐 하여튼 뭐 어떤 느리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적당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각각 문제를 나누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가 있어요. 반응물은 모두 액체고 생성물은 모두 기체라고 하겠습니다. 전환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반응물 중 일부와 생성물이 각각 배출이 돼요. 자,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손 반응기 이렇게 되면 원료가 이제 이게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액체의 반응물이 레시피도 이렇게 표시해볼까요? 제품이 또 나오는데 제품은 이제 이로 나오겠죠? 그래서 프로덕트가 나오고 미반응된 그 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 뭐 이건 B1, B2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액체 부분이 있을 거고 기체가 위에 이제 생성물로 나올 거예요. 자, 이 공정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제어 변수 2개 그리고 그 이유를 각각 쓰시오가 되겠습니다. 이 발열 반응이니까 사실은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를 잘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냉각을 시켜줘야 되죠. 보통 이제 냉각 재킷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온도가 제어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 이제 발열 반응이니까 이제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이 원료가 이제 공급되는데 그게 이제 액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액유를 또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압력이 또 너무 올라가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압력도 제어할 수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거 외에도 뭐 적절한 이유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점수를 각각 5점씩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제어 변수 각각에 대해서 조절 가능한 적용 가능한 조절 변수. 네. 지금 이제 액위 같으면 프레시 피드의 유량 조절 밸브를 달고 그 밸브의 열림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이 배출되는 이거 반응물 중 일부 배출되는 요게 또 유량을 조절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하는 거는 압력을 조절하려면 사실은 다른 것도 돼요. 사실은 뭐 얘도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은 얘죠. 얘. 온도의 경우에는 보통 얘죠. 자, 근데 뭐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그 원료 공급하는 거 가지고 압력도 조절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액유도 조절한다. 그건 안 됩니다. 분명히 한 개에 하나씩만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 다이렉트 액팅 모드인지 리버스 액팅 모드인지 자 그런 게 되겠는데 뭐 다 얘기할 순 없고 한 개만 해볼까요? 온도는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이 냉각수의 유량 냉각수 유량 조절 밸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밸브의 열림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가 이제 뭐 올라가면 쿨링 워터를 올려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다이렉트 액팅 모드가 되는 거죠. 다이렉트 액팅 모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압력을 이쪽으로 뭐 조절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B1 쪽이 조절 변수라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역시 얘도 다이렉트 액팅이 되는 거죠. 애기를 예를 들어서 P2를 가지고 간다. FF랑 P2 반대죠? 애기가 올라가면 P2도 키워줘야죠. 여기도 다이렉트 액팅 모드가 됩니다. 다이렉트 액팅 모드는 사유를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된다라고만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관계만 맞으면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조절 변수 한 개가 하나의 제어 변수에만 관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 변수가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1번입니다. BI 지역이 2득이 2고 시간 상수가 1이에요. 문제가 좀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정했고요. 그림과 같은 오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오차는 시간 0부터 1까지는 선형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차가 1이 되면 이제 그 값이 고정이 돼서 시간 쭉 가면서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자, 제어기의 응답 MT가 시간 0일 때 20%, 즉 바이어스라는 얘기죠. 이게 바이어스. 제어기 출력을 시간 t 함수로 나타낸다. 자, 이 시간 t 함수로 나타내는 이 응답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시간이 0부터 1 사이인 경우하고 시간이 1보다 큰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시간이 0부터 1 사이에서는 이제 오차가 t와 같죠? 시간 t와. 그러니까 저기 출력은 마이너스 20에다가 이제 그 비례 부분이 이제 2니까 2를 곱해서 2t가 되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는데 0부터 t까지 t를 적분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0에다가 2t에다가 적분하면 t를 작업하면
네, 2분의 1 t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냥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1보다 클 때는 이 t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최악의 출력은 20 더하기 그냥 2죠. 네. 그 다음에 적분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0부터 1까지 가 있고,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아니죠. 1부터 t까지죠. 네. 그래서 1부터 t까지 1을 적분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 더하기 2고요. t를 적분하면 그냥 2분의 1 t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1이 됐죠, 그냥. 네. 그래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적분하면 t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t-1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면 이제 없어지고 21 더하기 2t가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나누어서 시간을 나누어야 되고요. 네, 각각 반 점수를 반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변화 문제고요. d제곱 y dt제곱 더하기 6 dy dt 더하기 25y 이거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는 함수고 그런 방정식이고 초기값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조금 더 건드리네요.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시켜보면 s제곱 y 더하기 6y 더하기 25 아니죠 6sy죠. 6sy 더하기 25y는 s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넘겨보면 y는 s 더하기 1에 s제곱 더하기 6s 더하기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s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s제곱 더하기 6s 더하기 25분의 bs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이제 풀어 헤쳐가지고 계수 a, b, c를 다 구해보면 a는 20분의 1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20분의 1이고 c는 마이너스 20분의 5가 됩니다. 쓰다 보면 y는 20분의 1 s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0분의 1 여기 이제 그 9 s제곱 더하기 6s 더하기 9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s 더하기 3의 제곱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분의 1 s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 그 다음에 s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s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럼 이제 2가 남을 거 아니에요? 2가 남으니까 그걸 4로 만들어 주려면 다시 앞에 2분의 1을 해줘야죠. 네, 그러면 이제 40분의 1이 될 거예요. 40분의 1 s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다시 역변환을 해보면 0.05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마이너스 0.05에 이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코사인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25 뭐 40분의 1이라서 상관없어요. 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사인 4t 이렇게 써야겠죠. 네. 그래서 뭐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게 지금 15점이니까 여기 한 요까지 한 2점. 네. 여기까지 구한 거를 뭐 한 5점. 그
그 다음에 요까지 구한 거를 3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5점. 자, 그래서 이제 15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어요? 1차 공정의 입력 변수 x가 1.0에서 5.0으로 계단 변화했을 때 출력 변수가 시간 0일 때 5, 1일 때 5.4, 무한대로 가면 6.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이 변한 걸 1이 입력 변수가 다음 그림과 같이 변화했다. 펄스 입력이 지금 들어온 건데 사실은 앞에 부분을 가지고 1차 공정에 이제 개인하고 시간 상수를 구하고 두 번째 입력 변수가 이렇게 이제 펄스 입력이 됐을 때 출력 변수가 얼마나 될지 이렇게 각각 구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두 가지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x가 4가 변했을 때 1이 변했으니까 개인은 그냥 0.25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타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편차 변수예요. 0.4가 변했는데 이게 뭐냐면 ka 1 exponential t 나누기 타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t가 아니죠. t는 1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1일 때 0.4니까 1이 되는 거고요. ka가 a가 4가 변했고 0.5이오니까 여기 1이죠. 그러면 1 exponential 1 나누기 타우가 0.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넘겨보면 이제 이렇게 공간이 되려나? exponential 1 타우분의 1이 0.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1 나누기 타우가 l은 0.6이 되는 거니까 타우는 마이너스 1은 0.6분의 1이 돼요. 이건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변수가 지금 펄스 입력이죠. 그래서 xs는 자 s분의 2 마이너스 s분의 2고 exponential 마이너스 2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유도를 해도 상관없고요. 책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써보면 이제 출력 변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0.5에 그 다음에 t-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0하고 2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0보다 2보다 조금 틀렸네. 그럴 때. 그래서 이제 0하고 2 사이는 이제 1.5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2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클 때는 1 플러스 0.9 exponential t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15점이니까 배점은 뭐 여기를 2로 하고 개인을 2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상수를 4점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7점 정도 구해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식을 쓴 거를 뭐 한 3점 할까요? 여기를 2점, 여기를 2점 이렇게. 그러면 뭐가 합산이 안 맞네요. 7, 6, 13점밖에 안 되네. 뭐 쉬운 거죠. 여기 2점으로 하죠. 뭐. 입력 변수 2로 하고 그래서 15점 이렇게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가 아니군요. 7주차네요. 7주차에 2차 공정 얘기하다가 이제 그만했었죠. 그래서 이제 2차 공정의 예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제를 왜 이렇게 많이 다루게 됐냐면 원래는 이제 예제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강의 노트에 예제가 많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 학생들의 응답을 안 보고 계속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굉장히 강의가 빨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1차 공정 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뭐 저런 것도 있죠.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만 다룰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지역의 특성을 이제 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빠졌고요. 지금 뭐 거의 이제 1학기 끝날 때까지 지금 강의가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만 다뤄야 됐을 내용을 다 빼버리고 지금 강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큼 시간을 채워야죠. 지금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다루지 않았지만 뭐 과거 시험 문제를 예제로 많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예제나 뭐 그다음 예제 반 정도는 이제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다루었던 문제인데 원래는 이제 조금 한 1, 20% 시간이 지금 좀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됐다는 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죠. 어떤 CSTR에서 이제 유입 유량 M 변화에 따른 이제 반응기의 온도 라지 T의 변화가 2차 전달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3이고요. 단위는 뭐 그냥 뺄게요. 개인은 3이고 타우가 2고 제타가 0.6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이 있다는 얘기죠. 진동이 있을 거고요. 초기의 유입 유량이 이제 M이죠. M이 분당 10kg이다가 그럴 때 이제 반응기 온도가 50도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입량이 갑자기 이제 12로 이제 2가 증가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이제 응답을 보는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문제가 주어진 2차의 전달 함수를 쓰시오. 뭐 간단하죠. 뭐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개인 3입니다. 쓰고요. 타우가 2니까 2의 제곱 4고요. 그 다음에 2타우 제타죠. 그러니까 이제 2 곱하기 제타가 0.6이었죠. 곱하니까 1.2가 되고 1.6 곱하기 2 해서 2.4가 되죠. 2.4s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전달 함수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자, 유입 유량이 증가했어요. 10에서 22가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충분히 경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됐다. 이런 의미죠. 자, 반응기의 온도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력 변수, 이제 반응기 온도죠. 이게 얼마가 됐냐? 그러니까 이제 정상 상태 변화를 따진다고 봐야 되니까 그냥 개인에다가 그 입력 변수 변화량을 그냥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3이고 2가 변했으니까 6이 변했다는 얘기죠. 6 쓰면 안 되죠. 얼마가 됐냐? 50이었다가 6이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거죠. 이제 개인이 3이니까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56이 된 거죠. 56도씨가 되었겠죠.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죠. 자, 반응기의 온도 T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역변환을 해야죠.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분자 분모를 사로 나눈 거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형태로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형태로 만들어 줘 가지고 역변을 하려면 앞에가 s 제곱항 부분이 개수가 1이 돼야죠. 그래야 이제 나누기 쉬워지니까 분자 분모를 4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분자가 이제 4분의 3이 됐고, 여기 1 됐고, 여기 0.6 됐고, 여기 0.25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변수는 s분의 2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딱 구했고요. 요걸 이제 역변환 하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여기까지만 돼도. 자, 이제 2 곱하기 3 곱하기 3 나누기 4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5가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항을 나눠야죠. 여기 보면 알지만 진동이 이미 있잖아요. 이게 제타가 일보다 작으니까 진동이 있게 되고, 진동이 있다는 얘기는 그 분모의 근이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거기까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S제곱 더하기 0.6 S 더하기 0.25, 이 0.25 나온 건 뻔히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은 흑은 부분이니까 이제 BS 더하기 C가 되고, 여기 이제 A가 분자에 올라앉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B, C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A는 뭐 양변에 S를 곱해가지고 S 0을 다 대입하면 되죠. S 곱하면 이게 없어질 거고요. 그럼 이제 0 대입하면 0, 0, 0.6, 0.25분의 1.5,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를 구하는 거는 통분해야죠. 전체를 통분해서 해보면 이제 안 썼지만 뭐 하나씩 쓰기는 좀 그렇고요. 해보면 A 더하기 B가 0이 되고 0.6 S 더하고 0.6 A 더하기 C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B가 A가 6이니까 A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0.6 A 더하기 C가 0이 되려면 C는 마이너스 3.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역변을 하려고 다시 또 이제 여기는 S제곱 더하기 0.6 S니까 뒤에는 0.09가 돼야죠. 0.09가 돼야 이제 합쳐서 S 더하기 0.3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0.09가 갔으니까 여기는 0.06, 0.16이 남죠? 0.16은 뭐냐면 0.4의 제곱이죠. 자, 모양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모양이 딱 나오는 문제도 사실은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개가 또 쪼개져야죠. 이제 쪼개지죠. 그래서 6S 더하기 3.6을 두 개로 쪼개죠. 두 개로 쪼개기 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S 더하기 0.3 이게 되는 거죠. 그럼 6S 더하기 1.8이 되잖아요. 그럼 1.8이 남죠. 이쪽에 1.8이 남을 거 아니에요. 1.8. 여기 1.8인데 0.4에 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0.4에 맞추려니까 1.8은 0.4의 4.5배죠. 여기 4.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이 요렇게 맞추고 요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0.4, 0.4 맞추고 S 더하기 0.3, S 더하기 0.3 맞춘 거죠. 자, 그래서 역변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6이 되는 거죠. S분의 6은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6 앞에 그대로 나오고, 요만큼 있는 것 중에서 0.3 부분이 이제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3t, 코사인 0.4t가 되고, 요 뒤에 부분은 이제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3t, 사인 0.4t.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50이 있었으니까 이건 편차 변수잖아요. 편차 변수. 그러니까 50을 더해줘서 이제 56. 그 다음에 뒤에 부분, 뭐 코사인 있는 부분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예제는 다음 그림은 실제 압력이 15psi에서 30psi로 급격히 증가했을 때 압력 측정기로부터 얻은 측정 결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거는 보기 6의 5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제죠.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2차 공정에 대해서 일단 2차 공정의 개수부터 이득, 시간상수, 제동비부터 구하는 거로 시작하는, 보기 6의 5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냈었고요. 자, 측정 결과 밀리미터가 나와 있고, 자, 측정기가 2차의 동특성을 보입니다. 이득 그리고 시간상수, 제동비를 먼저 구하고, 이 측정기의 모델식을 편차 변수가 아닌 실제 변수를 이용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실제 변수란 말 나왔죠? 보기 6의 5도 이런 말 나오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3.5.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주기 3.5. 그리고 여기 이제 요렇게 와서 뭐 이걸 사실은 정확하게 이 그림이 정상 상태, 이게 얘가 정상 상태가 이렇게 11이 된다라고 보기는 뭐 마땅치 않지만 아무튼 그런 의도로 이제 선을 꺼놓은 거죠. 그다음 이것도 이제 오버슛, 이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꺼놓은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 오버슛이 이제 2.4만큼 오버슛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1에서 이제 13.4가 됐으니까 2.4, 이게 오버슛이 이제 3인데 8부터 11 했으니까 3이잖아요. 3인데 2.4만큼 더 오버슛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개인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예. 8분의 11, 즉 3이 변했잖아요. 3. 예. 15에서 30 됐는데 그 15가 변했는데 3이 변하잖아요. 정상 상태가. 그럼 개인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슛 나왔으니까 오버슛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동비 구할 수 있고 주기 가지고 시가상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가 변했는데 3이 변했으니까 개인은 5분의 1이죠. 0.2가 되고요. 0.2mm per psi 이렇게 되는 거고 오버슛은 이제 3분의 2.4가 되죠. 그럼 0.8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파이 제타. 요거 못 푸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일부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풀면 제타가 0.071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가 3.5초가 되고 이게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2파이 타우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0.071 대입하고 뭐 그냥 간단한 계산이죠. 요거보다는 훨씬 쉬운 거죠. 풀면 타우가 0.56초로 얻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모델식에다 집어넣어야죠. 타우 제곱 집어넣고 2타우 제타 넣으면 0.08쯤 되죠. 0.31 s 제곱 더하기 0.08 s 더하기 1분의 0.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0.2 곱하고 0.2x가 되고 이쪽은 이제 0.31y 두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미분한 거,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y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편차 변수가 정상태 15, 입력 변수는 15였고 출력 변수는 8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y 8 여기 이제 x 15 넣고 여기에다가 y 8 넣으면 그죠? 그러면 0.2에다가 15를 곱해서 3이 될 거 아니에요? 3이 있고 마이너스 8이 딱 넘어가면 5가 되죠? 그래서 이제 5가 되잖아요. 그래서 5. 그래서 역시 이렇게. 이걸 이제 뭐 x 앞에 0.2 있는 게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양변에 다 5를 다 곱해주면 뭐 이렇게 5배씩 다 해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는 5, 25가 되고 5배씩 이렇게.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2차 공정에서 yt가 10보다 작아야 한다고 할 때 입력 변수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계단 변화가 얼마냐. 최대 변화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버슛으로 고려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2차 공정의 우리가 개수들을 다 이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식을 변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상수 부분을 이제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9로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개인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9분의 s 제곱이고 3분의 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개인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우는 이제 9분의 1이 이제 제곱한 거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타는 지금 2타우 제타가 3분의 1이고 타우가 3분의 1이니까 제타는 2분의 1이 돼야겠네, 그죠? 1보다 작아요. 네, 그쵸? 1보다 작으니까 오버슛이 생겨서 되는 거겠죠? 이제 오버슛을 또 계산을 해야죠. 오버슛이 얼마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로트를 씌워야죠. 제타의 제곱분의 파이 제타가 됩니다. 이걸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넣으면 이제 0.163이 얻어져요. 그러면 이제 오버슛을 고려했을 때 제 y의 최대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량이 이제 KA만큼 변화량이 될 거고요. 더하기 이 오버슛 0.163만큼 더 지나가겠죠? 네, 그럼 0.163KA가 될 거고, K가 지금 2니까 2를 반영을 하면 2. 잠깐만요. 좀 지워야겠네.
또 잘못 눌렀어요. 네, 2.326A가 됩니다. 요게 10보다 작아야 돼요. 네, 그러면 4.3보다 작아야 됩니다. 뭐 대충 계산하면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변화량은 4.3 정도 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 공정 있고 크기가 2인 계단 변화가 이제 2인 계단 변화가 도입이 됐어요. 먼저 이제 이득, 시간 상수, 제동비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식을 이제 변형을 해서 상수가 이제 1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로 나눠주면 여기 이제 1.25가 될 거고요. 4분의 1 S제곱 더하기 이제 2분의 1 S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득은 1.25가 될 거고요. 네, 타우는 제곱해서 4분의 1 되려면 이제 2분의 1, 0.5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2타우 제타가 2분의 1이니까 제타도 0.5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슛 감쇄비. 감쇄비는 이제 오버슛을 제곱해서 구하면 되고요. 진동주기 뭐 대입을 해서 세 개 다 구하면 되고, 단순히 뭐 계산하는 거니까 오버슛 구해보면 0.163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감쇄비는 이제 0.0266 정도, 진동의 주기는 3.6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얼마가 될 거냐. 뭐 다른 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최종치 정리를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y가 크기가 2인 계단 변화니까 이제 s분의 2가 들어오고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치 정리 도입하면 s를 곱하면 이제 이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0이 되는 거고, 이제 아니죠, 이렇게 s에다 0을 다 대입을 해야죠. 그래야 최종치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분의 10, 즉 2.5가 되겠죠. 이게 최종값이 되겠습니다. 뭐 쉽게 푸나요 지금? 교반 냉각 공정에서 입력 변수가 냉각수의 유량이고요. 출력 변수는 탱크 유출액의 온도가 됩니다. 80도씨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정상 상태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냉각수의 유량이 초당 5.5 큐빅미터로 유지되다가 초당 0.4 큐빅미터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상승하겠죠. 이때 유출액의 온도가 측정한 결과 진동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80도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진동했다는 얘기죠. 온도는 시간이 400초일 때 85도씨로 극대값이었고 900초일 때 다시 극대값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기가 이제 500초라는 뜻이죠. 500초. 이 숫자가 이제 사실은 학생들이 이거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이 숫자가 딱 안 떨어져요, 이게 지금. 예, 500초라는 것도 아마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을 거고요. 이걸 풀어보면 개수가 2차 공정의 개수가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안 나왔고 상당히 이제 큰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유출액의 온도가 84도씨로 일정한 값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80도였다가 84도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각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자, 이 공정의 전달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오버슛과 진동의 주기에 대해서 계산식을 이제 때는 보여줬었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2차 공정 문제를 일단은 이 오버슛이나 주기의 계산식을 예, 줬었죠. 네. 자, 개인을 보면 입력 변수가 0.1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온도가 4도씨가 이건 뭐 이제 단위로 붙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4 제 도씨 초 그다음에 큐빅미터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제 오버슛을 이게 이제 오버슛이 얼마가 됐냐면 80에서 85가 됐다가 나중에 84가 됐어. 그러니까 정상 상태 변화량은 4고 1도씨만큼 이제 오버슛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버슛은 4분의 1이고요. 이게 이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파이 제타. 뭐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요건 꼭 풀어봐야 됩니다. 직접. 왜냐하면 이거 못 푸는 학생들이 한 1, 20%는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자, 이걸 풀어보면 제타가 0.4가 나옵니다. 주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주기가 우리 500초나 되고요. 이게 이제 제타 제곱분의 2파이 타우. 잘못 썼네요. 네. 2파이 타우가 되고 여기서 이제 타우를 구해보면 타우가 놀랍게도 73초가 나옵니다. 예,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숫자죠. 이게 초가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분이었으면 좀 작은 값이 되면서 조금 나았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40이고요. 마이너스 나온 것도 사실 또 학생들이 놀랐죠. 마이너스는 뭐 숱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처음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랬었죠. 그 다음에 타우가 73이고요. 73.5s 더하기 2 곱하기 73 곱하기 0.4s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다 계산하면 5329s 제곱 당수란 숫자죠. 58.4s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는 이게 최종값이었고요. 좀 당황한 학생들 많았었어요. 예,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2차 공정의 시간 상수와 제동비는 얼마냐 하는 거고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계수를 줬던 그런 예제였어요. 이게 이제 뭐 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분자 분모를 다 이제 144로 나누게 되면 개인이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우 제곱이 144분의 1이 되니까 타우가 1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타우 제타가 1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그 타우가 12분의 1이 되니까 제타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그리고 타우는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정의 크기가 0.1은 계산 변화가 도입되었을 때 응답의 최대값 오버슛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도 그 학생들 좀 이게 이제 크기 이걸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앞에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오버슛 그러니까 제타가 2분의 1일 때의 오버슛은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아마. 네?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면 0.163이 나와요.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뭐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오버슛이고 개인 1이잖아요. 개인 1. 그러니까 크기가 0.1인 계산 변화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0.1만큼 변하죠. 개인 1이니까. 그거의 오버슛. 그러니까 0.1에 0.163이 이제 커진 거니까
0.0163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0.1에다가 0.0163이 커져서 0.11663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꾸 되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뭐 같은 종류의 문제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곧 복합 공정의 동적 응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어서 이제 역응답 볼 거고 시간 지연 볼 건데요. 시간 지연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네. 자, 고차 공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 얘기했던 뭐 1차, 2차 공정보다 더 고차인 거. 그런 거죠. 3차 이상. 그런 게 고차 공정을 분류하고요. 뭐 1, 2차 공정에도 시간 지연 일단 뭐 따로 나오지만 시간 지연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고차 공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는 뭐 다른 뭐 복잡한 특성이 보이는 거. 자, 실제 화학 공정은 시간 지연이 대부분 있어요. 뭐 그게 크기의 차이죠. 시간 지연이 많냐 적냐 뭐 그런 차이인데 보통은 시간 지연이 다 있고요. 그리고 뭐 고차의 복합 공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걸 다 고차를 그대로 다 이용하진 않아요. 이제 실제 나중에 가면 결국엔 우리가 뭐 이 제역의 개수를 결정을 할 때는 그냥 1차 공정으로 다 가정을 하고 하죠. 왜냐면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 지연은 대부분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 지연은 또 좀 다른 문제예요. 세 개의 자 비간섭 액체 탱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재로는 222페이지, 222페이지고요. 앞에 뭐 1차 공정, 2차 공정 했던 그 2차 공정, 그죠? 그 그림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지금. 그 1차의 그 공정 탱크를 비간섭 액체 탱크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첫 번째 탱크의 그 유입 유량이 첫 번째 탱크의 액위에 1차의 관계가 있죠. 1차 공정의 관계가 있고요. 이 H1이 H2에 또 1차 관계가 있죠. H2가 또 H3에 또 1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입 첫 번째 탱크 유입 유량 QI는 세 번째 탱크의 액위 H3에 최종적으로 3차의 그 관계가 있는 거죠. 3차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QI가 H3에 대해 입력 변수가 QI일 때 출력 변수 H3의 그 전달 함수는 각 그 탱크의 전달 함수를 다 곱한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타우 1s 더하기 1, 타우 2s 더하기 1, 타우 3s 더하기 1을 다 곱한 거고 분자는 각각의 개인을 다 곱한 K1, K2, K3의 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n개로 확장한다고 하면, 자, n개로. 결국은 이제 각 탱크의 전달 함수를 다 곱한 거, 파이. 대문자 파이예요. 그리스 대문자 파이. 그래서 첫 번째 탱크부터 n개의 탱크까지 다 곱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는 따로 써놨고요. 분모는 타우 is 더하기 1을 다 곱한 거죠. 분자의 개인도 각 탱크의 개인을 다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응답 특성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면 개인이 그냥 1이어야죠. 다 똑같다. 뭐 이렇게 돼야겠죠. 최대값이 같으니까. 뭐 그런 경우 개인을 그냥 일정하게 1이라고 다 가깝다. 뭐 1 정도로 생각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제 타우만 보는 거죠. 타우만.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1일 때고요. 1차 공정. 빨간색은 2차 공정, 4차, 5차. 뭐 3차는 이쯤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느려진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타우만큼 계속 느려지죠. 타우만큼. 계속 느려져 가지고 차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느려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차 공정의 형태를 이제 일반적으로 써보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다 곱으로 쓰는 거죠, 뭐. 그래서 뭐 타우 GIS 더하기 1, 뭐 타우 DJS 더하기 1 다 곱한 거죠.
일반적으로 분자에 차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뭐 흔하진 않아요. 예,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개인은 따로 있고요. 전달함수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이 분자항이 만약에 있으면 도대체 응답이 어떻게 되냐? 예. 이거는 지금 G1, G2, 뭐 교재에는 지금 이걸 다 이제 유도를 해놨죠. 유도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파란색이 G1이고요. 여기 보라색이 G2예요. G1과 G2의 차이점은 G1은 그냥 상수만 있죠. 예. 여기는 1.5S가 등장을 했죠. 이제 S의 차수가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빨라졌죠. 예. 분모가 똑같을 때 분자에 이제 S의 차수가 1차항에 딱 등장하니까 벌써 빨라졌잖아요. 등장하면 빨라집니다. 또. 네. 자, 그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 전달함수 이렇게 표현한 전달함수 형태 중에 n과 m이 둘 다 1인 경우, 둘 다 1인 경우인데,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타우 gs 더하기 1분의 타우 ds 더하기 1,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는 사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뒤쪽에 가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네.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리드레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분모 부분을 1차 리드라고 하고 분자 부분을 1차 레그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리드레그 공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역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y는 1 더하기 타우 g분의 타우 d 마이너스 1 전체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g분의 t가 됩니다. 이거를 타우 d에 따라서 타우 d가 0이 되면 안 돼요. 타우 d에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돼요. 이게 타우 g가 1일 거예요. 1. 잠깐만요. 타우 g가 그렇죠. 타우 g 1이죠. 타우 g가 1일 때 타우 d가 1이 되면 여기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1 돼서 2 전체 0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타우 d가 0이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이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g 분의 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우 d가 0.5로 커졌어요. 예, 커지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보다 더 커지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2일 때 이렇게. 자, 뭐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타우 d가 얼마가 되든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보기 7의 4인데 231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 리드레그 공식을 갖다가 리드레그를 그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봐라. 자, 이렇게 돼 있죠.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를 보는 건데 이게 재밌죠. 예. 타우 g dy dt 더하기 y는 타우 d dx dt 더하기 x. 뭐가 이게 약간 대칭인 것처럼, 그죠? 양변에 왼쪽에는 출력 변수의 미분항, 그 다음에 그 산수랑 한개, 오른쪽에는 그 입력 변수의 미분항 한개, 산수랑 한개, 각각 이렇게 개수가 붙어 있고 되어 있는 모양이 딱 되죠. 요거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리드레그 식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해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도 한번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역응답과 시간지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가 시간지연 다음 역응답인데 조금 잘못 썼네요. 네. 먼저 시간지연이 나옵니다. 뭐 액체 교환 공정이 있다고 해보죠. 예,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유입 온도가 TI고요.
이 탱크 안에 이제 뭐 온도 T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출구 바로 여기의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온도는 T하고 같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배관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관이 쭉 지나가서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 온도를 이제 TO라고 지금 써놨는데, 이 한참 이제 지나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길이는 L이고요. 단면적은 뭐 A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세타를 구했는데, 세타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전체 길이가 L이고요. L이고 유량을, 여기 유량을, 흐르는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선속이 나오죠. 선속 A분의 Q, 선속이 나오고, 선속으로 그 길이를 나누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가죠. 여기 응답이 여기까지 나타나는데 시간이 세타만큼 걸린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O는 T에 대해서 T-세타, 세타만큼 시간 지연이 된 뒤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액체 기반 공정이에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공정이라고 치면 그 TI의 계산 변화가 나타났어요. M만큼 계산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 이게 T얘기야. T의 온도는 어떻게 되면 여기 똑같은 시간에 바뀌기 시작하죠. 다만 이제 이렇게 늘어지죠. 이렇게 늘어져서 이제 1차 공정의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의 온도는, TO의 온도는 시간 지연 세타만큼 지난 뒤에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해서 여기와 똑같은 변화가 지금 나타나게 되죠. 이걸 전달함수로 쓰게 되면 그 TI하고 T는 타우 S 더하기 1분의 1의 전달함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T하고 TO의 관계는 요 시간 지연만을 나타내는, 시간 지연을 나타내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S의 전달함수가 돼요. 그래서 그 유입 온도 TI에 대해서 여기 온도 TO는 타우 S 더하기 1분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S가 됩니다. 이 형태는 외워줘야겠죠. 타우 S 더하기 1분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S. 물론 이제 뭐 개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 뭐 개인 앞에 뭐 붙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지워야겠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개인이 붙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온도가 또 온도, 여기도 온도, 여기도 온도, 여기 다 온도니까 이제 지금 그 개인이 1로 지금 표현이 된 거죠. 이걸 또 근사하려고 또 이제 다뤄요. 그래서 이제 근사식이 있는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S를 이제 근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사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있었는데, 이걸 이제 테일러 시리즈 한번 나왔었죠? 테일러 시리즈로 이제 근사를 하는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S를 근사하면 1 마이너스 세타 S 더하기 2 팩토리얼 2죠. 세타 제곱 S 제곱 마이너스 3 팩토리얼 6이죠. 분의 이제 세타 3승 S 3승 더하기 얼마죠 이건? 24네. 24분의 세타 4승이죠. 세타 4승 S 4승 뭐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근사를 하게 되는데, 1차 근사가 있고 2차 근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위에 이 테일러 시리즈 전개에서 요 뒤에 부분 2차항 이후를 다 무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사가 되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S는 1 마이너스 세타 S가 돼요. 요걸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S를 어떻게 쓰냐면 네, 그냥 교재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쯤 돼요. 그래서 이제 7의 19식 아래쪽에 보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S는 엑스포넨셜 2분의 세타 S 분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세타 S. 그러니까 이제 그 분자 분모에 각각 나눈 거죠. 2분의 엑스포넨셜 2분의 세타 S씩 나누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분자는 1 마이너스 2분의 세타 S가 되는 거고, 분모는 1 플러스 2분의 세타 S가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근사를 한다는 뜻이.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 부분인데요. 이게 이렇게 나눠지죠. 1 플러스 2분의 세타 S 빼기 세타 S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1이잖아요. 여기 분모가 똑같으니까 여기 1이 되고요. 남는 게 마이너스 세타 S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1이 튀어나오죠. 똑같은 방식으로 또 세타 S를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머지 또 남겨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세타 S예요. 또 나머지가 또 만들면 이게 이렇게 되고 또 나머지 가지고 만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끄집어낼 수가 있게 돼요. 밖으로. 물론 이제 분수는 계속 남죠. 예. 이게 끄집어내면 여기 원래 있던 식하고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똑같죠? 두 번째 똑같죠? 세 번째까지 똑같아요. 자, 네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네 번째부터 여기가 이제 그 6이니까 그러니까 3팩토리얼 6이잖아요. 6분의 세타 3승 S 3승인데 4분의 세타 3승 S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여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기 세 번째까지 항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로 근사, 그 분자 분모를 각각 그 S에 대한 2차로 근사를 하는 식은 이제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뭐 비슷한가요? 2차니까 조금 더 비슷하게 됐나요?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역변환 해야죠. 역변환 해가지고 그 y를 끄집어낸 게 이제 보기 7의 6이고요. 보기 7의 6에 따라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모양이 이게 이제 1차 근사 1의 1 페이드 근사를 하게 되면 빨간색 선 많이 다르죠 여기 벌써. 예. 그리고 여기 가서야 비슷해지죠. 여기 가서 자 그 다음에 2차의 2의 2 페이드 근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녹색 선 이렇게 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1차 근사보다는 2차 근사가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글쎄요 내가 또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예. 자 전달함수 GS는 분모와 분자가 각각 S의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각각 이제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이제 P1, P2, Pn이 있고,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G1, G2, Gm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M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N개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요거를 이제 폴이라고 하고요. P1부터 Pn까지 폴, 여기를 제로라고 이제 불러요. 이게 이제 제로가 여기서 이제 응답 특 형태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제로가 역응답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역응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그 원래 얘가 입력에 따라서 계산 입력이죠. 뭐 계산 입력에 대한 응답인데, 제로가 한 개인 거예요. 제로가 한 개인 2차 공정의 계산 응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늘색까지 하늘색 아니죠. 예, 예, 녹색까지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도 뭐 좀 진동기를 보이긴 하지만, 네, 뭐 이렇게 뭐 괜찮아요. 빨간색, 파란색 어떻게 된 거냐?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했다가 증가해. 여기도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증가해야 되는데 그냥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했다가 먼저 감소했다가 증가해. 처음에 응답이 원래 보여야 되는 응답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가는 거죠. 이런 거를 역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떨 때 나타나게 되냐면 제로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그 전달함수의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이게 양수일 때 나타납니다. 이게 커질수록 역응답이 커져요. 제로가 양수이고 그 값이 커질 때 점점 역응답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거 이해가 이제 보기 7의 10부터 12에 실제로 발생하는 이해가 되겠는데 241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보일러 시스템에서 실제로 역응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림을 보면 가열기가 있고 이제 물을 넣으면 이제 이렇게 수증기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일러에 물을 넣으면 액기가 증가하죠. 예, 늘어나니까, 그죠? 그 보일러 안에 물이 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액기는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액기가 감소를 해요. 왜 감소하냐면 물 위에 기포가 있어요.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물 끓여 보면 기포가 위에 있잖아요. 그치? 기포가 부글부글. 그 기포 위에 액기 센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넣게 되면 이 기포가 여러분들 이제 그 주전자에 물 끓이다가 찬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기포가 없어져 버리죠. 자, 기포가 없어져요. 기포가 없어지면 액기 센서가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넣게 되면 액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이게 완전한 역응답이 되는 거죠. 242페이지 보면 보기 11입니다. 발열 반응이 수반되는 관형 촉매 반응기에서 원료 흐름의 반응물 온도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반응기 출구에서 생성물의 온도가 역응답, 즉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유입 온도가 증가되면 반응기 입구에서 전환율이 증가돼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출구 쪽으로 가는 반응물이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반응기 출구 쪽에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 반응물이 없으니까. 그럼 오히려 순간적으로 출구 쪽의 온도가 감소를 하게 되죠. 물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응기 온도가 점차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동되면서 전체 반응기 온도가 상승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반응기 출구 쪽의 온도가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뭐 보기 7의 12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자, 액기 제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류탑의 리보일러 부분에서 액기 변화가 역응답을 보인다. 자, 무슨 이 문제가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풀이에 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제비기로 유입되는 혈량을 딱 증가시키면 증기 증발량이 많아져 가지고 액기가 감소하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감소하게 되는데, 처음에 유입량이 열량을 증가시키면 기포가 많이 생성이 돼서 오히려 액기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액기가 상승을 하게 되죠.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역응답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공정의 동특성은 1차계로 표현될 수 있으며 정상 상태 이득은 0.55, 시간 상수는 4.4분이고 시간 지연은 3.3분입니다. 이 공정의 전달 함수 GS와 단위 계산 입력에 따른 응답을 구하는 건데, 전달 함수는 뭐 간단하죠. 뭐 좀 개수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 상수 4.4분, 그 다음에 이득이 0.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연이 3.3분이니까 마이너스 3.3S가 되겠죠. 단위 계산 입력에 대한 응답. 네.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점이 나오는데. 자, 이제 역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역변화를 하려면, 지금 변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네, S 더하기 1 나누기 4.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5 나누기 4.4가 될 거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3.3S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부분수 나누려면 네, 두 개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S분의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통보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4.4분의 0.5가 돼야죠. 그러면 A가 뭐 바로 나오죠. A는 있을까요? A는 0.5가 되겠죠. A 더하기 B가 0이 돼야죠. 예.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0.5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S분의 0.5 더하기 아니죠? 아이고, 뭐가 이렇게? 네, 마이너스 S 더하기 4.4분의 1 0.5 요거 이제 Y스네, 마이너스 Y스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YT는 공간이 좀 좁은데 T는 0.5에 U에 T-3.3 시간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0.5에 exponential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3이고 나누기 4.4 그 다음에 U T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긴 뭐 이제 시간지연 정수상태 값을 넣진 않았어요. 예. 뭐 문제 전혀 이제 주어 있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각각의 이제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제어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동적 응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배운 거고요. 이제 이걸 이제 제어 루프가 되었을 때 이제 제어계가 다 연결이 됐을 때 응답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 다음 강의 노트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제 뭐 이 부분은 뭐 10주차에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 풀이를 이제 9주차 강의 첫 부분에서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지금쯤이면 이제 뭐 시험 친 지가 며칠 지났을 테니까 채점한 결과를 아마 올렸을 거예요. 이제 확인을 해서 보고 이제 채점 기준하고 이제 다 뭐 설명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좀 표현의 어떤 자기 생각에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뭐 교수는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고요. 하여튼 뭔가 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이 신청은 이제 이메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은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알고 있겠죠? 모를 수도 있나? GLE고요. 골뱅이하고 ut.ac.kr GLEE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모범 답안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럴 일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이제 이미 사실 한 번 풀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 풀어본 담당 교수 두 번 풀어본 셈이 돼버려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아무튼 뭐 모범 답안에 틀렸다. 채점 기준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모범 답안에 틀렸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보내주면 뭐 처음 보낸 학생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있네요. 네. 지금 오픈 채팅방을 운영해서 지금, 한 반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 질문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질문하라고 뭐, 따로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질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질문이 너무 없어요. 질문한다고 가점 줄 수는 없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어, 사실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면 이제 학생들의 이제 뭐 태도를 보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다르게 한 번 더 설명한다든지 하는 부분 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면 이게 뭐 다른 학생들 방해하는 거 아니고요. 예, 본인이 모르면 이제 다른 학생들도 몰라요. 예,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본인이 모르면 그냥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뭐 담당 교수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본인도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9주차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